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주말에 되게 편하게 쉬셨습니까? 네, 또 한번 달려봐야죠. 대답이 없으시네요. 네, 편하게 쉬었습니다. 아, 청취자분들한테 하는 줄 알았어요. 네. 아, 그래요? 저희 청취자가 먼저죠. 저희야 뭐 싫은지 말든지. 아, 지금 저 디스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잘 쉬셨죠? 예, 잘 네. 쉬었습니다. 자, 그럼 한 주 또 달리셔야죠. 예. 네, 자 김종배의 시선 집중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검색하시면 바로 뜨니까요. 좋아요,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 의견도 달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가보죠.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르면 오늘 추미애 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을 제고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란 보도가 다수 나왔습니다. 네. 윤석열 총장은 오늘 이제 대검 기획조정부로부터 지난 3일에 열렸던 전국 검사장 회의의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인데요. 검사장들은 이제 전문수사자문단 절차 중단은 따를 수 있다라면서도 수사지휘 권한 박탈은 수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의견을 모았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재고를 요청해 달라라고 하는 게 우리가 저번에 했던 이의 제기권 그렇죠. 그겁니까? 이의제기권이죠. 그걸 이렇게 이해하면 검찰청법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의제기권 있고 네.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에 이의제기를 하겠다라고 지금 보입니다. 재고를 요청해 주십시오가 이의 제기다. 네. 그러면 추미애 장관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뭐 다른 여러 지금 보도들을 종합해 보면 감찰로 대응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총장에 대한 감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예전에 황교안 당시 그 법무장관. 네, 법무부 장관이 최동욱 전 검찰총장을 감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혼외자 의혹 예, 관련해가지고 예, 예. 실제로 한 열흘 정도 진행이 됐었죠. 사표 수리가 보류가 되면서요. 네. 그랬던 것처럼 법무부가 이 감찰 절차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 지시 불이행을 근거로 추미애 장관이 이 카드를 뽑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이게 사실은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정면으로 이의 제기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카드가 있다는 건가요? 뭐 헌법재판소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아마 그래서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관한쟁의 심판 청구? 네, 그렇죠. 예, 예.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해서, 그러니까 바로 이제 정면으로 좀 항명하는 모양새를 취하기보다는 네. 제 3회 기간에 이 권한 조정을 좀 해달라. 이게 정말 맞는 권한인을 행사한 것인지 좀 판단을 해달라라고 외부에 맡겨보는 거죠. 참 이게 하여간 이의 제기를 해도 그렇고 예. 헌법재판소로 가도 그렇고 사상 처음 보는 장면들이죠. 말도 안 되는 모습 모양새죠. 예. 이의 제기를 할 수는 있는데 이의 제기했을 때 후속 조치에 대한 없습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지금 그걸 조항이 여쭤보려고 했는데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로 가더라도 네,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기가 상당한 시간이 걸리잖아요. 오래 걸리기도 그러면 하고요. 그동안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조항이 없는 게 왜 없냐면요. 다른 조항이 확실히 있어요.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이 자꾸 이렇게 싸우면 안 되거든요. 법에 좀 지휘 관계가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자꾸 그걸 거부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조항들을 예를 드는 거고 권한쟁의를 뭐 할 수는 있겠죠. 일부 조항에 대해서. 저는 이런 얘기 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기관의 운영에 관한 어떤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어느 기관보다 확실하게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반 국민 상식으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거를 예상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검찰이 셌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뭐 이런 얘기 잘 안 했었고요. 네. 또 법상이나 헌법상이나 법률상으로 봤을 때는 민주적 정당성이 대통령한테 있는 거예요. 검찰총장은 뽑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거든요. 한참 시간이 걸려요. 네.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이렇게 많은 힘들이나 권력을 뭐 발휘하지 않을 거라고 법은 예상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안 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사상 초유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한테 지휘권 행사하고 검찰총장은 내가 지금 그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일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예. 규정이 미비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무슨 뭐 감찰권이 뭐 여기에 있네 저기에 있네라는 어떤 다툼부터 그렇고. 그렇죠. 그다음에 법무부 아니 그 대검 감찰부에서 하면은 총장에게 보고를 해야 되네 안 해야 되네 그렇고. 아니, 도대체 뭐 규정이 이렇게 뭐가 이렇게 그 모호한 게 많아요. 예상하지 못해서 만들지를 못한 겁니다. 예. 예전에는 검찰이 너무 세서 그랬고요. 예. 지금은 형식 논리로 봤을 때는 당연히 검찰보다는 법무부 장관이 지휘관계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외청이기 때문에요. 네. 아무튼 오늘 윤석열 총장은 그 카드가 뭐가 되든지 간에 이제 오늘 내놓을 거다 이렇게 이제 그 전망을 하는 거죠. 둘 네. 중에 둘 다 할 수도 있고요. 뭐 또 오늘 경향신문은 사지 선다가 나왔던데. 그러니까 이제 그 전면 수용, 부분 수용, 뭐 이런 식으로 부분 거부, 전면 거부 이렇게 네 가지 가능성 시나리오를 얘기를 했던데. 네, 사지선다로 나와 있는데 사실 그
사실 일부 수용이냐 전면 수용이냐 뭐 일부 거부냐 이런 것들이 사실 별 의미가 있을까라는 싶은 게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완전히 거부를 하든 일부를 거부하든 어찌 되었든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한 거에 대해서 어쨌든 이의 제기를 하고 반기를 드는 거니까 네. 결국 무엇이 됐든 감찰이라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는 이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전면 수용이 아니라면 어쨌든 법무부하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네. 그렇다고 지금 전면 수용을 하기는 뭐 검사장 회의가 뭐 결과를 아직 서면으로 오늘 보고 받을 겁니다만 그렇다라고 하니 또 윤석열 총장이 회의를 모집한 것도 사실은 그 자신이 이의 제기를 하기 위한 어떤 명분 쌓기 용으로 일부러 그 정확한 근거도 없는 걸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지적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 헌재라는 좀 다소 뜬금없는 마지막 카드가 선택지가 나온 것도 앞에 세 가지 중 어떤 것도 사실상 모양새가 좋지 않기 때문에 짜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가뿐히 정리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사지선 다 찍기는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부터 서술형으로 박준 변호사님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전부 수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니, 법적으로는요. 희망 말고 전망.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전부 수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검찰장 회의도 연 거고요. 그러면 수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카드가 뭐 나오지? 이의 제기라든지 이거 다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고, 예. 곽우신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희망이 아니라 전망이죠. 네. 제가 생각하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전면 수용을 하기는 사실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일 좀 부드럽게 문제가 풀 수 있겠지만 그러면은 일부 수용 아니면 전부 거부하거나 둘 중 하나인데 둘 다 어떻게 되었든 결국 법무부하고는 갈등 양상에도 거듭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한번 해달라고 하면서 시간도 끌 수 있고 뭐 어쨌든 헌법재판소 그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게 되면 과거 패스트트랙 사건도 보더라도 사실 실질적으로 나올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이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3부에서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의 또 인터뷰가 예정이 돼 있으니까요. 들어보면 되겠네요. 네, 뭐라 하는지. 내가 최강욱 대표는 어떻게 보는지 한번 좀 이야기 좀 들어볼 계획이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네. 검찰은 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죠. 네,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권 경쟁 구도가 김부겸 대 이낙연 양자 구도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어제 이제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당대표 경선에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입장문을 내고 이 유력 대권 주자 두 분의 당대표 출마로 제가 구상한 전당대 성격이 좀 너무나 달라졌다라면서 현장으로 가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앞서 이제 홍영표 의원의 사태에 이어서 이번 우 의원까지 사퇴를 하면서 오는 8월 29일 열릴 민주당 전당대회는 당내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후보 둘만 남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1대1 대결 구도가 상당히 뜨거워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안 그래도 지금 상당히 지금 관심이 많이 높아졌죠. 근데 이제 너무 과열되는 것 때문에 그렇다면은 앞으로 그 당에서는 소중한 인재들인데 상처를 입지 않겠느냐. 너무 대선 과정을 가게 되면서요. 이런 네. 걱정도 있고요. 당사자들도 이에 좀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부겸 의원이 이제 페이스북에 남긴 걸 보면 대선 전초전 영호남 대결이라고 쓰는 일부 언론에 감히 당부드린다라면서 어디까지나 당대표를 뽑는 정기 전당대회다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네. 이낙연 의원도 대통령의 시간을 뒷받침할 민주당이 되어야 한다는 뜻을 잘 구현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오는 7일에는 이낙연 의원이 또 오는 9일에는 김부겸 전 의원이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당 대표가 지금은 한쪽이 조금 우세해 보이긴 한데 여러 딴 사람이 사퇴를 했어요. 후보들이. 당대표 선거는 어찌 될지 모릅니다. 예전에 네. 우리 봤듯이 문재인 당대표 될 때 시절 대통령 그때 박지원 의원하고 됐었는데 여론 차이는 상당히 많이 났다고 봤는데 실제로 투표를 까보니까 거의 비슷했었거든요. 얼마 차이 안 났었거든요. 그만큼 당심도 중요하고 이러니까 이거 쉽게 이렇게 그냥 누구한테 일방적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면 또 가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열이 되는 게 뭐 더 좀 심각한 부분이 되면 문제지만 정당한 측면에서 서로 문제 제기를 하고 뭐 좀 비판하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좀 거쳐야 될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이제 오늘 저도 이제 조간을 쭉 보니까 이렇게 되면 친문의 어떤 표심이 네. 결국 관건이다 이렇게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관건이 아닐 수도 있는 게 홍영표 의원이나 우원식 의원이 이제 그 출마를 접었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어떤 이른바 지금 언론이 묘사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개개인의 판단에 맡긴다라고는 이야기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렇죠. 것이기 때문에 예. 오히려 그거는 너무나 그러니까 그 상투적인 어떤 분석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두 사람이 어떻게 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그러니까 그 그래 규정될 보입니다.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는 것인데
아무튼 김부겸 의원, 그러니까 그 전 의원은 영호남 대결 구도는 자제해달라고 언론에 당부를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근데 사실상 근데 실제로 이런 식으로 계속 묘사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 있죠. 같은데요. 근데 있죠. 이것이 근데 사실은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 김부겸 전 의원이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을 수도 있다. 그렇죠. 뭐 이걸 아마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음. 사실 특히나 지금 만약에 이대로 대선 구도가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민주당 경선이 그러니까 곧 예선이 곧 본선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싶고요. 또 사실 사전 검증 같은 거 잘 거치게 되면은 실제 대선에서 훨씬 더 유리하게 갈 수도 있는 측면도 있지만 자칫하면 당내 갈등만 더 부각시키는 구도로 가게 되면은 오히려 진짜 본선에서 해야 될 당력이 분열되는 효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딜레마가 있을 수밖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없을 것 같아요.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구 선거이기 때문에 네. 전국구 선거에서 피해야 되는 것은 그냥 갇혀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에 지역에 갇히든 이념에 갇히든 어느 한 부분에 갇혀버림으로써 그래서 다른 어떤 그 갇히지 않은 다른 쪽에서의 어떤 반감을 자극하는 이런 경우는 우리 역사에서 많이 나타났던 그렇죠. 것인데 예. 만약에 영원한 대결 구도로 계속 묘사를 해가지고 이 두 사람이 그런 식으로 갇혀버리게 된다면 이제 대선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게 김부겸 전 의원이나 이낙연 의원의 어떤 판단이 이렇게 봐도 둘 다 되는 똑같이 거겠죠. 본 것 같습니다. 근데 두 사람 다 이왕 출사표를 던진다면 이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럼요, 예. 당연하겠죠. 그냥 뭐 들러리 쓰려고 할 사람은 없을 거고요. 네. 또 나머지 후보들이 지금 어쩌면 정리된 상황이라면 예. 상당한 뭐 싸움이 될 건데 음. 미리 이제 그런 부분들이 걱정되니까 어떤 프레임 잡히는 영호남 또 네. 명분 뭐 이런 거 잡히는 게 두려우니까 던졌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근데 지금 김부겸 전 의원은 그 대권은 포기하는 것을 그러니까 그 전제로 해서 예. 당권 도전에 지금 나선 거죠. 그렇죠. 예, 본인은 안 한다고 당선되면. 했으니까. 그렇게 네. 본다면 결국은 이제 그 초점은 이낙연 의원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예. 이제 그렇게 이렇게 놓고 본다면 사실은 김부겸 전 의원이 이제 그 맞상대인 이낙연 의원을 어떤 식으로 그럼 이제 당권 경쟁 구도에서 또 치고 나올 것인가. 그렇게 본다면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려를 한다면 그렇죠. 사실 이것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죠. 포인트라고요. 저희가 볼 수 있는 포인트죠. 사실 또 이제 민주당이 앞서 당원을 이제 개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부담이 조금 덜어진 건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당 대표만이 아니라 최고위원들까지 모두 사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그 7개월 만에 그 정당대회를 다시 열어야 되는 부담이 꽤 컸지만 당원 개정하기로 했으면 사실은 이낙연 의원 입장에서도 본인만 이제 빠지면 되는 상황이 될 테니까요. 네. 그럼 조금 덜 그 부담을 갖고 레이스에 임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제 당 대표 경쟁 구도는 이제 이렇게 짜인 것 같고 이제 최고위원 이제 후보들도 이제 그 한 명 두 명씩 이제 네. 출마 선언을 하게 되겠죠. 누가 나설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응급 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달라는 여론이 지금 크게 일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3일이었죠. 청와대 국민청원에 택시 기사 탓에 자신의 어머니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그를 처벌해달라는 글이 올라왔고 지금 블랙박스 영상까지 첨부가 되면서 인터넷상에서 상당히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네. 구급차가 접촉사고가 난 택시 기사가 환자 이송을 방해했다는 건데 이제 어제 기준으로 50만 명이 훨씬 넘어섰습니다. 청원에는. 네. 특히나 또 이제 JTBC 인터뷰에 유족이 나와서 당사자인 택시 기사로부터 사과 한마디 없었다라는 게 알려지면서 공분이 더 커졌죠. 참 이게 그러니까 접촉 사고가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구급차하고 택시 간에 접촉 사고가 났고 이제 택시에서 그러니까 일정하게 이제 그러니까 접촉 사고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니까 가긴 어딜 가 이제 이렇게 됐던 거잖아요. 네. 사고 처리하고 가라. 그렇죠. 뭐. 뭐가 중요한지는 다 이건 다 아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뭐 당연히 사람 생명이 중요한데 예. 또 이런 측면은 있는 것 같아요. 하도 이제 사설 구급차들이 좀 많고 이러니까 택시 기사가 뭐 그런 어떤 인지 부조화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사람 생명이 더 중요한 건 뭐 당연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네. 보도를 보면 택시 기사로서 응급차 문도 열어봤다면서요. 그렇죠. 네, 응급차 문을 열어보고 그 응급 환자를 사진도 찍었다라는 거죠. 본인은 저 사람이 응급 환자가 아닐 거라는 강한 의심을 가지고 그런 행위를 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이제 사설 구급차 많고 그래서 그 환자 안 태우고 그냥 삐뽀삐뽀 울리고 가는 거 그렇죠. 아니냐라고 하도록 처음에는 그렇게 열어봤잖아요. 시작한 거죠. 예, 시작한 건데 그 후로는 좀 그렇게 그 부분이 이제 사실은 지금 국민적 공분을 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0분이지만 그게 지체됨으로써 생명과 직결이 됐다 그러면 그 부분을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원이 꽤 빨리 돼서 50만 원씩 넘은 걸 제가 오전에 보니까 아니 근데 정말로 사망하면 내가 책임질게 진짜로 그 말을 했다는 겁니까? 택시 말은 그 지금 보도가 되고 보면은 있는데. 나와 있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또 보면은 택시 기사는 지금 응급 기사를 폭행죄로 고소를 한 상황이고요. 응급 기사는 택시 기사를 업무 방해로 고소를 한 상황이라서 네. 이게 지금 경찰에 가 있는데, 그러니까 택시 기사는 오히려 그 다른 또 보도들을 보면은 당신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려가지고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라는 식으로 또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도 묻겠다라는 입장인 걸로 이제 다른 보도들을 보면 나와가지고요. 네. 어쨌든 이게 무슨 택시 기사가 사과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 현재 참여 인원이 54만 3,480명이라고 지금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나 상식이잖아요. 생명이 가장 소중한 건데요. 지금 법률 조건은 뭐 검토를 해보죠. 일단은 만약에 정말 그 10분이 소요가 돼가지고 네. 사망하게 됐고 지금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 음. 그게 만약에 다 입증이 되고 딱딱 떨어지면 살인죄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른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그렇죠, 살인죄. 그렇죠. 미필적 고의가 뭐냐면 어떤 결과 발생을 인식하고도 그렇게 되더라도 괜찮다, 상관없다라는 그냥 그런 마음. 그냥 그 내버려 두고 네, 내버려 두는 방치하고. 용인하는. 네. 그래서 고의가 성립하는 그런 범죄인데 살인죄인데 그 10분간 소요돼서 사망하게 결과가 발생했고 또 이 택시 기사가 그런 언동이라든지 행동을 했던 게 확실하다면 살인죄의 가능성이 있긴 한데요. 그 입증하기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뭐 부검을 한다고 하긴 하지만 쉽지는 네. 않고 지금 업무 방해가 좀 문제가 돼요. 음. 특히 구급차에 업무 방해를 한 거 아니냐. 네. 그분이 있고 가장 법에서 검토될 만한 게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이거든요. 네. 응급 구조를 하는 사람한테 업무 방해했을 때 그 아.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는데 그 안에 응급 구조사가 지금 탑승을 안 한 걸로 보입니다. 사설 응급차에. 예. 그래서 그거는 성립이 조금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요. 결국은 업무 방해죄 정도가 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역시 법률은 어렵군요. 네. 그렇죠. 하나하나 따져보면 쉽진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박준 변호사 이제 진단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법률이 업무 방해죄. 형법상 업무 방해죄. 예. 그 정도일 가능성이 높다 그 이렇게 보시는 정도입니다. 거고요. 예. 근데 이제 응급의료법상 이제 응급의료사가 타지 않았다라는 걸 사실 그러니까 이 의료법에 대해 택시기사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차를 열어봤을 때 예. 응급의료사가 없는 걸 가지고 오히려 지적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이거 네. 없지 않느냐. 원래 의무인데 이거 내가 신고하면은 뭐 당신들 그 벌금 내야 된다라는 식으로 또 대응했다라는 걸 보면 그것까지 좀 알고도 대처를 한 게 아니라 좀 악질적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조금 근데 우리 들고요. 그거는 이제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하고 네, 네, 뭔가 네. 가치 평가는 좀 해도 될 것 네,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형법상 업무방해 말고도 이제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방해 혐의에 이제 예전의 사례들을 보게 되면은 응급의료사가 꼭 없었더라도 그 구급차 자체를 인정을 해가지고 구급 상황을 그러니까 인정했었던 사례도 있다라고는 합니다. 그래서 네. 그건 조금 더 법리적으로 좀 다툴 여지가 필요해 보이고요. 지금 특히나 강동서에서는 원래 팀에다 지금 강력팀까지 추가로 좀 투입을 해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네. 좀 경찰 수사 결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게 세세한 사실관계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정말로 이제 법률 적용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제 서로 다툼이 있을 테니까 그렇죠. 예.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서 뭐 굳이 예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인지상정이라고 하는 게 요즘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이제 그 거리 문화가 많이 이제 개선이 돼서 응급차가 삐뽀 삐뽀 다 비켜주잖아요. 네. 그 모세의 홍수. 모세의 기적. 죄송합니다. 뭐세요? 홍수요? 죄송합니다. 그 차가 다 양가로 그건 붙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네. 그거는 그만큼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은 데 그렇죠. 생명의 소중함이라고 하는 것을 다들 공감을 하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중요한 건데 일단은 이거를 예, 이 잣대에서부터 좀 이야기가 좀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 네, 세부적인 알 수가 없지만 그러니까요. 기본적인 부분을 얘기할 수 있겠죠 저희가.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점 확인하면서 오늘 뉴스 세계 마무리하겠습니다. 곽우신 기자,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